여러분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은 큰 전쟁이나 개혁, 과학적 발견 같은 것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재미있는 사건들 대부분은 말하자면 무대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루한 수업은 잠시 잊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깊이 파헤쳐 봅시다.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역사의 숨겨진 비밀을 알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가장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특별히 소개해 드릴게요. 춤의 패스트. 1518년 7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역사학자들과 의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프라우 트로피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길거리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상당히 이상했고 경련하듯 몸을 흔드는 동작이었지만 얼핏 보면 즐기면서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수십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채 계속 춤을 췄습니다. 바로 이 춤의 패스트가 스트라스부르를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약 400명이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휘말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댄서가 된 이 사람들은 길에서 춤을 추다가 탈진이나 심장마비 같은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지만 지방 당국은 딱히 해명 없이 춤추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춤을 춰야 이 괴이한 병이 희생자의 몸에서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특별 무대를 만들고 음악가를 고용해 이 두려운 플래시몹에 참여하는 불쌍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이 수수께끼 같은 전염병 발병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춤의 패스트가 맥각 중독 때문에 발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맥각 중독이란 곡물에 기생하는 균으로 인해 강렬한 환각이 일어나는 중독 현상을 말합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히던 기근과 질병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진 탓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혹은 주민들이 집단 히스테리에 빠졌다는 주장도 있죠. 당시 이런 집단 히스테리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이웃이 춤 때문에 죽어나갔다면 그 공포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 기괴한 사건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춤의 패스트는 비정상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답이 아니라 더 많은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뚜렷이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명 MU 전쟁. 1930년대에 호주 국민들의 기억에 각인된 사건은 코르모라의 기적전쟁 혹은 MU 전쟁으로 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군사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군사행동에 주목할 만한 점은 호주 당국이 선전포고를 한 상대가 다름 아닌 새였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정부는 많은 퇴역 군인들에게 농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땅의 진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MU 무리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새들이 무리를 지어 농지를 돌아다니며 농작물을 마구 먹어치운 것입니다. 지방 농민들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자 호주 당국은 MU를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메레디스 소령이 이끄는 군대가 투입되었고 당시로서는 귀중하던 루이스 경기관총 2정과 탄약 10,000발이 준비되었습니다. 작전은 1932년 11월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 군은 곧바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적은 단순한 새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뮤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고 재빠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경기관총 사격을 가볍게 피하며 땅을 착지하고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첫날 사살된 에뮤는 고작 20마리 정도로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에뮤와의 싸움은 몇 주간 이어졌지만 우세한 쪽은 놀랍게도 새들이었습니다. 결국 군대는 승리를 포기하고 군사작전은 중단되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수만 마리 중 겨우 몇백 마리만 사살되었고 에뮤는 계속해서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즉 에뮤와의 전투는 군대의 패배로 끝난 셈입니다. 이른바 코르모라의 기적전쟁은 호주 역사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사람들은 조류와의 분쟁 해결에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무장하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동물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묘병 증후군. 다음 이야기도 다시 프랑스에서 벌어진 매우 기묘하고 드문 전염병에 대한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이른바 광묘병 증후군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곳은 한 수도원이었는데 그곳의 수녀들이 갑자기 고양이가 된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수녀가 기도 중에 야옹 야옹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곧 다른 수녀들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진짜 고양이라도 된 것처럼 야옹 하고 울거나 샤 하고 위협하며 수도원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광묘병은 수도원 전체로 퍼졌고 사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하루 종일, 특히 예배 도중에도 야옹 야옹 울어댔고 이는 지역 성직자뿐 아니라 교구의 신자들에게까지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녀들의 행동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수도원 측은 지역 당국은 물론 군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수녀들이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사악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이를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는 스트레스나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해 특정 집단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수도원에 도착한 경찰은 꽤 강경한 방식을 썼습니다. 즉, 수녀들에게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고양이 흉내를 그만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협이 통했습니다. 이후 서서히 모두가 평소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자나 의사들에게 이 사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힘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광묘병 증후군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회적, 종교적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심층적이고 미지의 메커니즘에 좌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굴욕의 세장. 해적이 매달린 세장에 갇히는 형벌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해적의 전성기 시절부터였습니다. 이는 해적들에게 가장 두려운 처벌 중 하나였는데 해적들은 철창 안에 갇혀 해안이나 항구 근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해적의 길을 택하려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윌리엄 키드 선장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적선을 공격하는 공인 사략선 코르세어였지만 결국 해적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해적 행위로 재판을 받았고 긴 법정 공방 끝에 1701년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나 키드 선장의 죽음이 그의 이야기를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철창에 넣어진 채 템스 강변의 틸버리 포인트에 매달려 몇 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달린 세 장은 모든 해적에게 닥칠 끔찍한 처벌을 상기시키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방법은 굴욕의 기둥에 의한 본보기 또는 지베팅으로 알려진 것으로 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활용되었고, 특히 해적이 극성을 부리던 해안 지역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전시하의 캥거루. 제1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호주의 군사활동에 캥거루가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캥거루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전선에 투입된 호주인들에게는 아득히 먼 고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에 참전했던 많은 호주 병사들은 각종 동물을 마스코트로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캥거루와 월라비는 특별한 존재였고, 머나먼 유럽에서 호주의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부대 야영지나 때로는 참호까지 함께 가면서 군인들은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타국 병사들은 캥거루나 월라비와 함께 사진을 찍어 고향으로 보내며 이것은 호주에서 온 동맹군이다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1915년에 호주 군인들을 태운 배가 여러 희귀동물과 함께 런던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소동입니다. 영국인들은 이런 이국적인 동물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링크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